네, 이런 위기론 속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선대위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바 원팀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진 지가 보름도 안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출범식을 했으니까요.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여 먼저 경선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혹은 한 달여 빠르게 끝났던 경선의 메리트를 좀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넓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더 낮은 선대위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초선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낮은 선대위가 뭐죠? 보다 더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 혹은 또 이 기성 정치권에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당과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다 더 넓게 더 개방형 선대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선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대위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여러 가지 반정권 여론 등이 함께 좀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에 이 25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 심리를 좀 더 높인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아진 어떤 기대 심리가 조정 과정에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또 저희 후보가 여러 가지 매력이나 또 정책, 공약, 가치와 철학과 비전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다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후보는 언론의 환경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 불리한 뉴스가 많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아무래도 이 후보가 가진 가치와 철학, 공약과 정책이 무엇인지 좀 더 소개하고 그 부분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청년주택, 또 청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부분, 또 청년 기후변화, 환경운동 하는 분들까지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저변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부산, 또 경기, 서울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도시면서 여러 가지 각 이 지역별 차이도 함께 느끼고 계신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신변 잡기에 보다 더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보도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다 더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아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책이나 공약의 소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시지 관리 때문에 백브리핑을 중단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까이 다가온 기자에게만 전달한다면 오히려 정돈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또 기자분들 간에 취재 경쟁이 좀 과열된 측면도 있습니다. 과열되다 보면 또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정 수행 중에 대변인 브리핑이라든지 또 수행실장, 정무실장 등을 통한 의사 전달이 있을 예정이라서 또 아마 후보께서도 직접적인 말씀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시간에 그런 평가를 내리시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선대위의 다양성 문제잖아요. 서민이나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문제의식을 당 지도부나 선대위 관계자들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5시에 저희 혁신 초선 분들과 함께 당대표님을 찾아뵀는데요. 당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된다. 그 고민에 녹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선대위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대위 출범하기 전이긴 하지만 여러 의혹이나 국민의 실망이 컸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선 의원들은 왜 당의 쇄신과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저희는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국토위 소속으로 하루 종일 이 대장동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 의혹들은 여러 가지 돈다발 정도 아주 날조된 허위 사실만 유포하고 끝났습니다. 민생 국감으로 끝나야 될 그 지점에 이렇게 맹탕 국감, 허위 국감으로까지 정말 이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웠고요. 저희 또한 당연히 여러 경선 과정에서 후보의 어떤 가치와 비전 등을 스스로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들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초선 의원들 앞으로 함께 계속 활동을 하십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네, 아직까지 아무래도 정치 개혁과 정당 혁신의 과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또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스스로도 더 낮아지고 더 넓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초선 장경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